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화 강세 무게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어지나 글로벌 폭락장을 부추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이 증시의 지속적인 암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폭락 장세에서 벗어나 반등에 나서고 있으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유동성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가는 하반기 엔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 상분기 엔달러 환율은 140엔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음에도 미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엔화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엔화의 위상이 예전과 비교해 약화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경제 연착륙 성공 가능성 최대 40% 경고. 현지 시간 지난 5일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7일 이틀 연속 상승 시도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결국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날 420억 달러 규모로 시행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 약화가 확인되면서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며 전날 크게 반등했던 엔비디아, 테슬라를 비롯해 대형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을 종전과 같은 35에서 40% 정도로 본다며 미 경제가 연착륙보다 나쁜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폭락장의 야수의 심장 외인 기관 8대 개인 4.3조 담았다. 올해 주식을 팔기만 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때 야수의 심장으로 홀로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주가 급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급락한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지속해서 자금을 빼왔으며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4조 8,31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5거래일 만에 7개월 동안 판 주식의 버금가는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과거를 볼 때 급락장은 매수 기회라는 학습 효과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새내기주 주가 급락, VC 사모펀드 투자금 회수 고심. IPO를 주요 자금 회수의 수단으로 삼는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열됐던 공모주 열기가 꺼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회수 결정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입니다. VC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보호예수 기간이 지난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 운용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를 재촉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압박까지 더해져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출발은 사실 좋았습니다. BOJ 부총재가 경기가 이렇게 어려우면 또 변동성이 높아지면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일단 아시아 증시 마감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미국 증시 출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좀 올해 들어서 최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블랙을 지어는 있어도 매출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코멘트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액분이라는 호재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I 거품론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도 날이 또
떠올랐고요. 자, 오늘 시장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시장 일단 안심은 됐으나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그거죠. 과연 이 하락전의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일 때냐 아니면은 매도해야 되냐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시장의 충격을 야기시킨 그 키워드를 또 찾아가 보면요. 역시나 일본의 금융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은요. 선진국이지만 금융 정책에 의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다른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을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그 시점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의 흑역사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하는 이 시기에도 미국은 이미 제가 저번 달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지표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시그널을 주는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에 달라서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달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빠그라지면서 어떤 말이 나왔죠? 경기 침체가 나오면서 비컷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엔화와 달러의 격차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엔저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를 우리가 많은 자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환차손에 대한 걱정을 하는 누군가들에게는 엄청나게 부담감을 주는 뉴스였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렇게 많은 수급들이 꼬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일본은요. 18년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18년 동안 완화 정책을 펼치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은 이것을 교통정리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틀 시장이 반등했다고 해서 환호하고 뭔가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시장이 1회 1비할 시장이 아니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일본 부총재가 이런 발언, 금리 인상을 좀 시장을 움직이는 스탠스를 보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제 외국인 수급을 동향을 보면요. 장중에 수급이 또 들어오다가 장 막판에는 또 매도로 전환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전 시장으로 다시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접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우리가 차분하게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월요일에 과대 낙폭주를 거의 모든 종목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일 동안 이 낙폭을 만회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이 왜 만회를 했는지 우리는 거기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지혜를 좀 얻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은 1회 1비할 시장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송 내용을 앞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오늘의 승부주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이집트에서 자국 항공사에게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이란 영공을 비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SC 평가 정보의 수익률은 좀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자릿대로 보면은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매물벽에 조금 닿으면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좀 해놓으면 어떨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뭐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지수 빠졌을 때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어제 일자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이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은 하나, 둘, 셋, 넷.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4일 동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던 이 4일 동안 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2,850원이었던 이 목표가를 익절 라인으로 잡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 대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어제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장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절 라인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SCI 평가 정보 좋은 수익률 거뒀으니까요. AS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시간의 특징주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녹십자 MS, 바이넥스,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8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 그리고 다자 대결 시 모두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였는데요. 추가 상승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움직일 것 같거든요. 코로나 관련한 이 화일약품이나 녹십자 MS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이제 재확산 이제 우려에 따른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화일약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앞쪽에 당겨서 보시게 되면, 좀 큰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를 막고 저점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매도 쪽에서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아마 오늘 화일약품은 물렸다가 이동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녹십자 MS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녹십자 MS 살펴보시게 되면은, 녹십자 MS는 완벽한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4,785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아마 상승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하락이 조정이 나오면서 대략 4,530원 부분, 이 꼬리 어제 고점이죠. 어제 고점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의 횡보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이넥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복파권의 영역에 들어와서 사실은 추세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상승 추세 나오고 정고점 저항까지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조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 관련주에서는 녹십자 MS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성첨단 소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해리스 부통령 이제 관련주죠. 트럼프 후보에 앞섰다, 사전조사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매물대 근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2,645원 오늘 예상 시작 가격이고, 이때가 이제 매물대에 맞닿아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이 눌림,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 박스권 지지분을
상승 이후에 지지부진한 박스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떻게 나올지라 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단타의 영역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상승 이후에 국점에서 이제 박스권, 흔히 말하는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바이오는 이제 윗꼬리의 최고가 7월 30일이네요. 7월 30일 이 고가 꼬리 한 중간선을 살짝 넘어가는 5,630원에서 이제 스타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우리바이오가 조금 더 요즘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될 시간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60자 MS하고 우리바이오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 집중해서 공략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특히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대마 관련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나 무승첨단 소재나 이 단기권에서 짧게 손절도 짧게, 익절도 짧게 가져가는 단타성 매매가 오히려 오늘 장세에 어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과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주목할 만한 섹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시간 외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제 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지지를 잘 받으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날로 상승을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여사하고 이제 대선에서 붙었을 때 트럼프 지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샤이 트럼프 그러면서 오히려 살짝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샤이 트럼프의 표가 갑자기 몰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이제 선거에서 대선에서 압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건 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잘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상당히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용 마리화나 이제 대마죠. 의료용 대마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도 이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였지만 상승폭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섹터에 또 순환매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낙태 관련주, 이 여성의 이 신체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제 주장하면서 낙태 합법 통과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러면 물론 이제 낙태로 인해서 어린 생명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순환매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명문제약이죠.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전고점을 한번 터치를 하고 추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를 한번 나와주고 이제 물리면서 지금 상승에 대한 되돌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81선 한번 돌파 나오고 961선까지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문제약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 유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이 이격도가 하락 추세가 벌어졌던 상황에서 이격도를 이제 단기이동평균선들이 이제 실험을 만들면서 단기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비별로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상승 추세의 초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섹터로 미국 대선 후보 관련해서 특히나 해리스 후보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 리스크 쪽도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이집트 쪽에서는 이란 영공 3시간 동안 비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전면전 보복 공격 계속해서 좀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라는 게 언쟁에 놓고 언쟁이나 토론에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었었는데 어느 한순간 선을 넘는 순간 강력한 보복이 올 것이다. 이제 가벼운 이제 토론이 논쟁이 되면서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가 좀 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전쟁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 중동의 리스크와 관련된 정유주가 상당히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미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흥구석유랑 미창석유가 있는데 이 흥구석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조금 물량이 빠졌거든요. 한 1.74% 시간에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전일 미국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속해서 이 달러와 관련된 부분도 한몫을 하겠죠. 우리는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 관련주도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분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앞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박스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 이제 박스권의 형태가 어느 정도 박스권의 형태가 갖춰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에서 물량이 빠졌으나 아무래도 약간의 하락으로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미 3대 증시가 모두 빠진 이유가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하락했으니까 약간의 소폭 하락으로 시작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자면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돌파 영역 확실하게 잡아주는 2만 원 언저리, 2만 원에서 대략 2,200원, 2,300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파가 나오고 눌렸을 때 한번 우리가 잡아볼 만하다. 다만 고점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또한 짧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짧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미창석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창석유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미창석유는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미창석유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언저리에서 지지받는 거 보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해리스 후보 부통령, 현재 부통령이죠. 해리스 후보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승부주는 좀 어느 쪽에서 주실까요? 오늘 승부주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데 종목명이 이제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낙태 관련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마 관련주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섹터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하락장에서는 일정 섹터에 자금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마 관련주들은 상승이 많이 나왔고 그에 비해서 좀 적게 들어온 이 낙태 관련주 그리고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인은 아무래도 우리가 현물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 낙태 합법화에 대한 관련주를 우리가 지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나왔겠지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00원 언더에서 밑에서 잡아 들어가는데 2,400원 밑에서 이렇게 지금 시가는 2,590원이죠. 여기서 이렇게 스타트할 가능성이 높죠. 높았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2,350원 부분에서 우리가 진입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350원에서 양봉 하나 뜨는 거 보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원, 이 매물대 그 부분까지 여기 좀 안전하게 좀 약간 낮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명문제약이었고요. 해리스 후보가 양자, 다자 대결 모두 지지율이 좀 트럼프 후보 대비해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련주 움직임 보일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가 과거의 낙태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언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목표가로 2,800원, 손절가는 2,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주 2라운드 계속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빠르게 어제 승부주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대주전자재료 어제 준수한 수익률 5.32%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어제 좀 장 막판 가면서 다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아쉬운 하루긴 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3거래일 동안 수급의 힘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그다음에 가슴 아픈 사건이었지만 화재 사건으로 인한 반사 이익 기대감도 한몫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조금 어제 이상지구는요, 이제 주요 2차 전지 주들에서 이제 기관 외인이 조금 매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저께 이제 그저께 많이 올랐었기 네. 때문에 어저께도 약간 2차 상승을 좀 연속된 상승을 보여줬으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저께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상승을 많이 저지한 게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벤치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 배터리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뭐 국내산 배터리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이번에 보조금 제도가 연초인가요? 좀 변경이 되면서 LFP보다는 삼원계 쪽에 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을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내년 어떤 보조금 정책에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벤치가 결국에는 어저께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CATL 배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똑같은 제품을 조금은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가,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꾸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도 계속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비슷한 네, 사례로 비슷한 사례 몇 번 있었어요. 주차장을 태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자가가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이 많다 네. 보니까 개인 차고가 불타버렸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AS 겸 항상 유창희 대표님 종목들이 좀 앞서가는 좋은 섹터들도 같이 편입되는 네. 경향이 있어서 이제 하반기를 대비하면서 2차 전지를 네. 이제 어쨌든 지금 반도체 있다가 오늘의 승부 이슈에서 반도체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질문은 이따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금리나 수혜주 좀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믿고 조금 아예 밑바닥에서 좀 담아가도 될지 좀 섹터 분석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약간의 변화의 물결을 준다라면 뭐 2023 작년과 같은 강한 상승은 나오긴 힘들겠지만 좀 제한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2차 전지가 이게 기술적인 것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주요 자리를 이탈하는 듯 하다가도 회복하고 이탈하는 듯 하다가도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인된 거면 짧게는 한 두세 달 정도 단기 랠리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래 좋은 말씀을 거의 한 번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조금은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좀 긴 시간을 두고, 최소한 저는 8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긴 힘들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9월 15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FOMC.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약간의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9월 중순 이후에 17일, 18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화장품과 네. 미용기기 그다음에 이제 보톡스 이 세 가지 분류에서 조금 온도 차이가 심했던 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좀 어닝 네. 쇼크를 보여주면서 화장품 단으로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좀 자랑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파마리서치가 어제 미용기기 부문에서 라주란의 선전으로 인해서 어제 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리주란 죄송합니다. 리주란 제가 이제 미용을 별로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분기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어제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목표가도 이제 18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네. 거의 언저리 왔습니다. 네. 자, 그 미용기기 관련주 이제 이번에 키워드는 이제 하반기 반도체 대안의 실적 키워드를 좀 잡아보면 좋을 텐데. 네.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 냉정한 게 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실망감을 주면서, 네. 근데 그렇다고 화장품이 다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약간 여전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안 좋은 게 중국 사업 부분이 아직 못 덜어냈더라고요. 네, 적자가 좀 크게 나오는 바람에 전체 실적이 망가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여전히 높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동반해서 급락간이 아니지만 좀 하락을 보여줬고,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 매출이 많은 뭐 VT라든지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라는 게 화장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완벽히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 미용 의료기기 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2분기
3분기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었죠. 4월달 제 거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종목으로 두 번째 종목인 것 같아요. 두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6월인가 7월 달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17만 원 돌파를 했고 뭐 리주랑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인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 또 미용 의료기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쪽도 상당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재생,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에 피부 손상을 자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이기 때문에 어저께 14% 오르면서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대량의 거래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앞으로 뭐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있지만 뭐 15만 5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18만 원 목표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일단 작년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꾸준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거의 파마리서치는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많이 없다라는 거 유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어서 이제 미용기기 말고도 어제 휴재를 필두로 어제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대웅제약도 그렇고 메이톡스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된 거 미용기기 말고도 이쪽 분야에서 메디톡스가 조금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메디톡스의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사실은 메디톡스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승기를 잡다가 조금씩 이제 불리한 판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슈젤 같은 경우는 신고가 행진,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그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뭐 항상 그런 건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쪽 그리고 좀 신고가 내고 있는데 그 신고가가 고점에서 막 가파르게 신고가가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기업들이 더 가는 모습을 과거에도 많았기 때문에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슈제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또 제약 바이오 섹터,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뷰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끝을 향해 가는 삼성전자 HBM입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속보가 나와서 전달드렸었는데 또 오후장 되니까 오후도 아니죠. 오전 한 개장하고 나서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게 됐죠. 안 그래도 어제 그 속보 같이 얘기하면서 또 설마 했었는데. 맞아요. 설마가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로이터가 왜 자꾸 계속 그러는지 잘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 정도면 진짜 통과됐을 때는 주가 안 오를 것 같기도 해요. 노이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찌되었든 지난 6월 말서부터 좀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 통과했다 했는데 아직은 좀 테스트 중이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HBM 통과했다. 근데 HBM3E가 아니라 HBM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약간 중국 제품 H20인가요? 거기에만 일단 들어간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의 HBM 자체적으로 HBM 만들기 위해서 사재기가 들어간 삼성전자 제품을 사재기 들어간다. 뭐 이런 소식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방송하는 와중에 HBM3 통과했다 로이터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삼성전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통과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어저께 밤에도 뉴스를 본다라면 통과된 것 같은 뭐 X 그 트위터 예전에 X에 올라왔었던 내용들도 좀 있었고 좀 뉴스들이 통과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빅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을 안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뭐 28일이죠.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언급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충분히 이제 거의 뭐 통과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분기까지 HBM3를 HBM 매출 60%로 높이겠다. 그래서 상당히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사실 어저께 하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 2%, 3%도 밀렸었어요, 아침에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니다 하고 하니까 바로 하락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또 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HBM3 통과를 한다고 해도 뭐 당장 이 시장을 엄청나게 가져오진 못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가 미리 말을 했죠. 2년치 수주 물감을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본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가 8단, 8단 통과를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3분기 내에 12단 통과할 수 있다. 통과하고 4분기부터 생산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동시에 나온 뉴스가 하이닉스가 6,900억인가요? 네, 보조금을 6,200억 보조금을 받고 또 6,900억 정도 대출을 저리의 대출이겠죠. 이것을 받기로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 투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은 하이닉스의 투자 등급을 BBB 마이너스에서 BBB 플러스 BBB로 신용 등급을 상향을 했고요. 어쨌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HBM 시장을 선도를 계속한다. 그리고 D램과 낸드 시장이 견고한 2위 시장을 하이닉스에 유지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신용 등급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거고 사실은 마이크론이 이 두 기업을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런 좋은 뉴스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나오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이제 이게 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해갔는데 사실 반도체가 종목이 최근 두세 달 동안 제일 큰 하락을 보여준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번 하락이 끝나고 좀 반등을 준다라면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7, 8, 9, 10월 달까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돌아섰을 때 반도체가 먼저 돌아서면서 한 1년 가까운 랠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좋은 뉴스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준다라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차트를 잠깐 본다라면 8만 원을 얼마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된다. 빨리 회복한다는 뜻은 뭐냐면 한 2주 이내에 회복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회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만 원을 좀 회복을 해준다라면 이번 주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에 급락이 나왔던 시작점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빠르게 좀 시장 주도주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고요. 또 하나는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HBM3 통과를 하고 또 물론 어저께 슈퍼마이크론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엔비디아 블랙에 관련해가지고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동반해서 전력 인프라 쪽이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원익 QNC, 뭐 KC텍 같은 기업들은 그나마 이제 HBM 쪽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어제 시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쨌든 AI 반도체 시장의 또 풍향계라고 불리우는 또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3월 고점 대비 한 50% 조정을 받고 이번에 이제 조금 실적도 좀 실망스러운 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국엔 엔비디아도 버티다가 또 하락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HBM 관련주가 오늘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이익 전망치가 좀 하회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면은 반도체주가 조금 올해 하반기에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아직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도 사실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실적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이던스도 더 높여줬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시장에서는 한 15%, 13%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한 10% 초반 정도 나오다 보니 트리거가 됐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투자가 물론 이제 매 분기마다 지날수록 기업들이 뭐 기업이라고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구글, 뭐 아마존, 뭐 메타 4개 기업이 대부분이겠죠. 뭐 테슬라 포함해서 이들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혹은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는 게 과연 미국 업체들만 만드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지 뭐 워낙에 늦게 받다 보니까 인텔하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주 절벽으로 갈 가능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반기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혹한기가 온다라면 뭐 데이터 센터 투자도 뭐 급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3분기 미국 GDP 나우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를 보면 여전히 2% 중반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갑자기 급감할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게 실적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인데 들쑥날쑥한 게 예전보다는 상당히 잦아진다라면 뭐 주가는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밸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또 과소 투자하는 리스크가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더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돈을 많이 버는가에 초점이 좀 맞춰진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YC 준비해 주셨네요. 네. Y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3E가 통과가 된다라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 500억대에서 2021년 2천억대로 6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1,000억 정도 공급을 하기로 했죠. 작년 매출 규모의 거의 40%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왜 YC냐? YC가 그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에만 거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좀 분사되어 온 기업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어드반 테스트 그리고 테러다인하고 함께 3대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C의 제품은 최종 단계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최종 단계 직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이 웨이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HBM에서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율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하이닉스는 지금 80% 정도까지 수율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삼성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60% 정도 이상 올라오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웨이퍼 테스트가 상당히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는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제품 그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다 삼성전자가 혹은 공급한 업체가 다 물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P3, P4 반도체 전공정으로 순차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이게 지금 경고가 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급등락을 좀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또 이번 주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폭락을 하면서 주가가 약간 경고가 뜬 거다. 그러니까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하락기에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간다 그러면 일단은 한 2만 원대 단기적으로는 2만 원대 그리고 직접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다. 뭐 테크윈이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본다라면 크게 올라왔었는데 뭐 YC가 뭐
그렇게 못 가라는 법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 그리고 12,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그저께죠. 월요일에 형성됐던 저점이 12,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지선을 놓고 분할 매수 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로 YC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 향 장비단으로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승부주 YC였습니다. 삼성전자 향,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95% 정도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 장비단입니다. HBM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수율이 특히 중요한데요. 목표가로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12,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지금 어제 미국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또 하반기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어떤 내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볼 내용은 일단은 우리바이오와 바이렉스 이 두 가지를 좀 보면 좋은데 둘 다 이제 사실 미국발 반사인 모멘텀, 미국 관련해 있는 이런 이슈들이다라고 좀 생각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지지율 차이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섰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그 정책 수혜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약 합법화에 따른 이 대마초, 마약 합법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그 대마초 관련 수혜주겠죠. 그래서 대마초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소재라든지 뭐 기타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 우리바이오를 저는 좀 더 눈여겨본 게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도 말씀해드린 게 이제 돌파 패턴에 대한 기대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에 지금 이제 여러분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돌파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월봉상 보게 되더라도 이 과거에 한 4,000원 정도가 저항입니다. 지금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 4,000원 정도 이 구간대가 뭐 전체적으로 저항받고 있는 구간대가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구간탄 이 정도를 지금 우리가 강한 저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항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뭘 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밀리는데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지켜낸다라는 거는 돌파 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저항대가 한 5,650원 정도가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5,650원 아래로 매수 구간대를 준다면 매수를 해보는 게 좋고, 만약에 매수 구간대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5,65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 가격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고점대가 10,000원, 11,000원대이기 때문에 그 하방으로서 좀 아래로 9,000원 정도 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뭐 사실 지켜줘야 되는 구간의 마지막 이제 돌파 패턴에서 지켜줘야 되는 마지막 지지 라인이 3,500원이기 때문에 이 3,500원에 지키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에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두 가지 모멘텀에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사실 반사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개인의 건강과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뭐 그 기업 간에 있어서 뭐 정보 관련되어 있는 거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거를 막고자 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다수가 어디서 연계가 되냐고 하면 중국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CMO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 오히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삭센다 또 삭센다 특허 만료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런 성장세 속에서도 셀트리온과 이런 CMO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가 나와주다 보니까 바이넥스라는 기업 역시도 오늘 좀 이슈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22,500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아래로 여러분들 매수가 잡아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을 일단 3만 원대 뚫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뚫는지 보면서 대응하시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막 크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이렇게 잡고 가시면은 충분히 도움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바이넥스와 우리바이오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의료용 대마를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리스 후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과거 낙태나 마리화나 대마 관련해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묶여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목표가 9,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로는 3,500원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바이넥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올해 안에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삼바가 자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신다면 바이넥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시가는 15,0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또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들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나름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증시 8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로이터 쪽에서 먼저 HBM3E 8단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좀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개장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관계자가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소식을 정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독점 구조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속에 마이너스권 출발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정정 기사가 나게 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폭으로 한 7% 정도 움직였습니다. 더불어서 S&P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신용 등급을 트리플 B로 상향 조정시켰다라는 부분까지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를 잠시 살펴보면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서 일단 실적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F분이라는 호재를 꺼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주가 20% 넘게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걱정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흐름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네, 우선 이 미국 시장이 다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전강 후약입니다. 안 좋죠. 전약 후강 똑같은 지수만큼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이 전약 후강이 훨씬 좋은 모습인데 전강 후약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면서 이 다우, 나스닥, S&P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술주들도 또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제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전자의 이런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까지 좀 힘을 내줬는데, 문제는 어제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시장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전강 후 약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두 종목 다 지금 5%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도 좋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제 미국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왔죠. 외국인이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어제 코스피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 187억입니다. 거의 그냥 보합권 수준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도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이긴 합니다만 5일 연속으로 좀 순매도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건 확인을 하겠는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오늘
국내 시장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며칠 전처럼 뭐 굉장히 큰 그런 급락보다는 한 1에서 3% 정도 사이의 그런 하락이 오늘 반도체주에 대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전에 2,700포인트, 2,800포인트 이 정도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몇 달 좀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뭐 굉장히 나빠서 다시 한번 급락한다. 여기도 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지금 2,500 뭐 지금 예상 지수가 2,539포인트거든요. 2,500선 안에서 좀 이 당분간은 좀 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는 건 참 쉬운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긴 호흡 관점 좀 유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오늘 조정을 좀 피할 수 없겠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100를 붕괴를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00가 붕괴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 화재가 국내에서 좀 일어나다 보니까 전기차 캐즘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명히 가격 메리트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들 좀 어떻게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이 시장에 급락이 나오기 전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예,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 가격적으로도 저가 매력이 좀 있고 실적적으로도 물론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바닥을 찍었고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꼭 전기차 배터리 아니더라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전기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쪽으로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테슬라도 분위기가 뭐 굉장히 나쁘진 않았거든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가 기술주가 지금 다 같이 조정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하락했고요. 국내에서도 2차 전지도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업체들도 조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조정의 폭이 좀 적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분명히 가격적으로 매력도 있고 실적적으로도 바닥을 찍은 거는 맞습니다만 이 시장의 반등도 같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실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동성이 풀립니다. 분명히 9월부터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유동성 풀리면 증시는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지금 자체를 놓고 보자니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 사기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풀릴 때를 바라본다라면은 분명히 2차 전지 업체들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만 시장의 반등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향방 먼저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어서 시장이 좀 공포 심리 속에서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잘 버티는 쪽을 보자면 제약 바이오, 조금 넓게 보자면 방산까지도 수주 실적 가지고 가고 있고요. 조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도망쳐 보는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사실은 유동성이 확대된다의 가장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증시는 사실은 실적을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 이 실적에 대한 선반영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이 실적이 선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꿈이라는 걸 꿉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 기대감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유동성이거든요. 이제 지금 경기는 안 좋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경제 지표들 전체적으로 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잘 나온 게 ISM 서비스업 지표 빼고는 사실 대체적으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주식이 안 가고 있는데 9월 달에 유동성이 풀립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꿈을 꾸기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꿈을 꾼다라면은 이 헬스케어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이 좀 외면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1번이 이 헬스케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매출액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장 앞단에 있는 시총의
가장 높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굉장히 실적적으로도 좋은데 유동성이 향후에 풀리면서 기대감까지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급락 시장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하락이 덜하거나 도리어 상승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향후에 유동성이 풀릴 때를 봤을 때 그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물론 이제 길게 봤을 때 포트폴리오 면에서는 뭐 반도체를 가장 비중이 높게 담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장 유망한 섹터다. 당분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97만 원 선 넘어서면서 100만 원 넘어서 100만 원까지 트라이 구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 잘 버티고 있고 방산이나 조선 쪽은 일단 수주가 좀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동 리스크 포함해서 중소형 방산주들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8일 목요일 모두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의 이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5일 이때 이 하락장을 딛고 이틀 연속해서 올랐지만 상승률은 이 전날의 3.3%보다는 조금 낮은 1.8%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이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2%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에 개장 전에 이 삼성전자의 HBM3E가 이제 NVDR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가 되진 않았다,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퀄 테스트가 통과가 이제 좀 임박했다라는 점도 조금 더 들어간 것 같고 외국인이 또 4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화요일에 기아의 전기차 모델 중인 이 EV6 차량이 주차하던 중에 충전 중 이렇게 화재가 조금 발생하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약화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전에는 지금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또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약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한편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모두 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 지수 일단 양시장 같은 경우에서 예측가에선 파란불이 들어온 만큼 계속해서 한번 지수 추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 개장 바로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가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 이상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9% 하락하면서 2,53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7% 하락하면서 738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도 이렇게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약바이오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에서 개별적인 이슈 또한 존재를 했는데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 2주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51%,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로 3%포인트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해리스, 이 부통령의 관련주들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소재, 그리고 화일약품까지 이렇게 3종목 인기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음으로 셀트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성장세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6.9% 증가한 수치인데요.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이쪽 사업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03.6%가 성장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 매트릭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외 진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엘리텍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의 전 세계적인 이 판매를 위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텍그룹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체외 진단 선두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키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키트 기업 중엔 조금 유일하게 미국에서 현지화가 잘 된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서 미국향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절반 이상이 또 미국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코로나19 급증세에 현재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엑세스바이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도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과 중동 갈등 오늘도 이슈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6일 사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때 시작될 것이다라는 매체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란은 공격을 개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이 보복 날짜로 유대교의 명절인 이 티샤 베아브 기간을 꼽고 있는데요. 이 티샤 베아브 기간은 올해 8월 12일부터 8월 13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중동 전쟁과 관련된 그 종목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인기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흥구석유, 석유 관련주로 오늘도 이렇게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5분 정도 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덜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소폭 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4%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소폭 담고 기관은 덜어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나스닥 선물의 낙폭이 좀 컸고요. 더불어서 10년물 국채 입찰이 수요가 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 마감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커플링돼서 오늘도 약보합 수준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호재는 내놨습니다. F분이라는 키워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20% 넘게 빠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2원 40전 오르면서 1376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엔도 오늘은 좀 환율 체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146엔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님과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치다 일본은행 부총재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걸 조금 더 뒤로 밀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아시아 증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좀 가장 많이 폭락했던 원인이 엔에 있었으니까 엔이 좀 안정세를 찾게 된다면 추세를 좀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시장 불안할 때는 작은 요인들도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는 누가 작은 소리만 내더라도 깜짝 놀랄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이 한 3일 동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장을 눌렀던 시장의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뭐 주요한 이유 3개 중에 하나 꼽아봐라 그러면 N이었죠. N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N만 놓고 봤을 때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물론 있겠죠. 그리고 N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많이 염려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국내 증시 뭐 굉장히 월요일 날 보면은 국내 증시가 뭐 한 10%까지 떨어졌을 때 일본이 12%까지 하락하면서 더 많이 하락한 뭐 굉장히 큰 그런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 일본에서도 뜨거워한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지금 시장은 일본 환율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진정은 좀 되어 보입니다. 2,400선 아래까지 떨어졌던 그런 이 패닉 상태에서는 충분히 좀 회복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물론 좋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금리 인하 얘기 당분간 못할 것 같거든요. 12% 하락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나온다 그러면 증시가 좀 더 안정성을 찾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전처럼 그렇다고 다시 2,700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다? 이거는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전의 경험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지수 기준으로 10% 이상이 단기간에 떨어졌을 때 올라가는데 최소 2달은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시간은 좀 더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엔화 환율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3가지 요소 꼽는다 그러면 그 안에 엔화 환율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채권 금리입니다. 이 작년 8월에서 10월도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에서 5%로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인데 증시가 확 떨어졌죠. 이번에는 4%대에서 3%대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채권 금리가 좀 안정돼야지 지수가 다시 정상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엔화 환율도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갈 때 그때 증시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또 국채 금리 안전 자산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 쪽에서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되는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정을 찾아가긴 하겠지만 이전처럼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일단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되돌림 좀 가능할까라는 기대감도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이 옵션 만기일 되면 사실 항상 걱정을 해야죠. 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 만기일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은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가 부근에 있어서 만기일 물량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 최근 3일 동안 선물해서 열심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산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그리고 코스피 현물에서도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되는 날은 맞습니다만 그동안의 이런 매도 물량들을 봤을 때 오늘 종가 부근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옵션 매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막판까지는 체크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면서 73,6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빠지면서 16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변동폭이 컸죠.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권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었는데 어제 플러스권에 있었던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다시 되돌려놨고요. 16만 3,500원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쪽에서는 신용등급을 트리플 B로 상향을 했고요. 좀 호재도 보조금 이슈로 호재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전략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상무님 이렇게 좀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외국인은 덜하지만 기관은 또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좀 어떻게 해석을 좀 둬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네, 우선 사실 이 연기금이 기관 물량 중에 최근에 며칠간 상당히 좀 잘 버텨줬죠.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이 이 8월 5일과 6일 상당히 좀 많이 샀거든요. 이틀 동안 1,000억 넘게 샀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담아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더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연기금 말고도 투신, 그러니까 펀드 물량에서도 좀 담았었거든요. 근데 펀드 물량도 상당 부분은 또 연기금 자금이 이 영향을 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빨리 담았었던 자금들이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물량이 좀 나온다. 그렇지만 오늘 이 하락이 굉장히 깊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의 하락을 급격하게 만들 만한 그런 물량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 기관 물량들을 굉장히 크게 주가의 하락을 만들 만큼의 그런 만큼을 신경 쓰진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지금은 아직 회복되진 않았죠. 엔비디아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고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놓고 보면 올라간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떨어지긴 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심에 있어서는 회복이 좀 덜 된 상황이다.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죠. 뚜껑 열어보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나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반도체는 실적 보고 봤을 때는 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도 전략을 좀 점검해봤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뭘 담고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담아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쪽도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단에 오랜만에 좀 종목이 좀 올라온 게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지금 하이브 자리하고 있고요. 6위에 지금 시프트업이 자리를 하면서 게임이랑 엔터 쪽이 오늘 의외로 기관 쪽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랑 게임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 쉬운 섹터는 아니고 모든 종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제 하이브랑 SM 같은 경우에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조금은 미스가 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나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무님 지금 게임이나 엔터까지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 타이밍일까요? 네, 게임 엔터주가 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4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가 4분기에 뭐 상당히 많은 뭐 콘서트라든지 이 연말 성수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기대해서 많은 자금들이 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주와 엔터주도 바이오 헬스케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또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많은 호재들이 몰려 있는데 9월부터 유동성은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 종목들은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동성이 풀린다. 그래서 좋은 부분들 맞고, 엔터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 지금도 뭐 6월,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긴 합니다만 좀 더 4분기에 가까운 하반기에 호재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봤을 때, 그리고 유동성을 봤을 때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헬스케어와 실적의 이 시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비슷한 컨셉으로 보신다라면 바이오 헬스케어주까지 하반기 기대하면서 뭐 주가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도 오늘 실적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헬스케어까지 조금 아이디어 넓혀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하루 만에 색이 바뀌었습니다. 0.94% 코스피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시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요. 개인이 담아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어제부터 좀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제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순매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좀 모멘텀이 약화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유입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오전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특히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또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해리스 관련해서 이런 테마주들 사실상 이제 기업의 어떠한 펀더멘탈이랑은 관계없이 테마성으로 상승하는 이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이제 품절주라고 불리는 뭐 양지사, 신라섬유 이런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단에서는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주도주의 또 부재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 우리 시장은 이제 상반기에도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크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지표가 밤에 발표가 됩니다. 9시 반 경에 그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 급락했던 게 굉장히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고용 쇼크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가장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좀 방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오늘 뜨는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우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나 이제 기타 주도주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려면은 결국 오늘 밤 지표에 저는 좀 달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의 또 빅테크주들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의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관망하는 태도로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자꾸 밀리고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사실 부정적인 단어들이 좀 시장을 잠식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인버스 투자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인버스도 지금은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려면은 좀 진작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위로 이제 추세로 돌리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방 압력을 줄 것이냐 여기 지금 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를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관점에서는 좀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PBR이 0.8배일 때가 거의 이제 대부분 바닥에 접근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금요일에 이미 한번 이탈하고 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아니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이제 2,400 밑에 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인버스 투자도 사실 지금은 조금 좀 애매한 관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우선은 추세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네, 정말 이제 역사적인 지금 저점인데 최근 들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672선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2398, 이 선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세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방향성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SD바이오센서, GS건설, 삼성 E&A, 두산에너빌리티, HDC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 HDC 현대산업개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건설주들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으로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PF 사태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분양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좀 이어졌었던 부분인데, 유일하게 이 현대산업개발이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이제 그 건설 기업들과 대비했을 때 수주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반기 때 어떻게 이제 진행할지 아직까지 또 이제 미지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에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재무 부담도 이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값도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설업을 보실 때 저는 좀 그 주택에 대한 비중이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이 주택 매출 비중이 한 60%가 좀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대 이제 수혜주는 현대산업개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광운대 그 역세권 쪽에 또 개발 사업이 또 들어가고 있고, 이 규모 자체가 이제 그 동사의 어떤 연평균 매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유일한 그런 건설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설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보시기보다는 가장 대장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PF 리스크도 있고 미분양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시즌 엑세스바이오, 카페24, 한중 NCS, 소룩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리스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좀 단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좀 제일 강력한 게 시즌입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도 또 상승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엠폭스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진단시약에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이 기업도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기타 어떤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나왔던 부분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도 상황은 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좀 테마성의 영향으로 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또 이제 개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소형단 종목들은 못 올라가고 있고, 뭐 대형주단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실적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에 굳이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안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뭐 길게 볼 종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가 제 예상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좀 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워낙에 또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많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이제 이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더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오히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8%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입 전에 뭐 매수가 손절가는 조금 정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3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시즌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진단키트주가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엠폭스, 마이코플라즈마, 페렴, 코로나19까지 해서 전부 다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시젠이나 수젠텍, 진매트릭스가 오늘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주 잘 가고 있고요. 또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가장 페이스메이커, 대장주로 가는 게 삼바인데 삼바도 어제 97만 9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100만 원 트라이 구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리화나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후보 관련주이죠. 이전에 낙태나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8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었는데 이때 지금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주목받고 있고요. 건설 쪽도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좀 살펴봤었는데 일단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좀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너무 좀 강세이긴 합니다만은 어제는 또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CDMO 쪽이 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CDMO나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아직까지 관점은 좀 유효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본격화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바이오 내에서도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장기간 저금리였던 엔화를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지금 이제 달러로 교환을 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어디냐면은 엔비디아랑 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제 기술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대출 금액을 보게 되면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조 원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21년도랑 비교했을 때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로서 얼마나 이제 규모가 잡히고 있는지는 정확히 이제 추정은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지만 대외 대출에 대한 이제 규모만 보더라도 얼마나 미국 시장에 대한 좀 투자가 좀 여기를 많이 이제 돋았었는지 좀 알 수 있는 좀 대목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오 쪽도 사실 피해갈 수는 좀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많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에 진입을 하기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오늘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우선은 셀트리온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20만 원대가 넘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8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진단키트주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려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 기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을 내고 있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항상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어떤 신약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복제의약품을 이제 제조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실질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 좀 보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급등한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이런 수급이 굉장히 좀 쏠렸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급이 이제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의약품 기술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이오 산업 이제 성장 초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기술 쪽으로 이제 밀고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은 오히려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고 이를 이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MO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면은 가장 강력하게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으로 좀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이 여전히 이제 기타 그 제약 바이오주들 갈 때 상대적으로 좀 못 갔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밸류 부담도 이제 바이오주 내에서 상당히 좀 낮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고점에서 조금 많이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그 밑에 단을 보신다면은 ST팜 역시도 최근에 이제 CDMO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가장 또 제약 바이오 중에 핫 키워드 중 하나 또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어닝 쇼크였어요.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2분기에 위고비 판매가 좀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일라이릴리랑 계속 뭐 경쟁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도 펩트론 주도하면서 쭉 비만 치료제 잘 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닝 쇼크 이후에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기대치가 또 너무 많이 높아져 맞아요. 있던 게 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좀 업황에 대한 어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밝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점점 헬스케어 쪽에 또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용이라든지 건강 쪽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밝은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앞당겨져서 너무 과도하게 앞서서 좀 빨리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좋다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너무 좀 높아져 있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에 따른 실망감으로 지금 관련주들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버블이죠. 결국에 이제 눈높이를 못 맞춰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버블은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전망 자체는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서 많이 좀 눌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투심 악화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수급에 대한 어떤 부재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좀 맞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상승보다는 약세, 역세 부분으로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내가 이 업종을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속에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히려 눌렸을 때 기회로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8 승부주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1라운드 승부주는 명문제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후 피임약을 생산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일단 트럼프 후보보다 지금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차로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했던 낙태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명문제약은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다음 승부주 확인해 보시죠. 우리 우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YC입니다. 삼성전자 향, 그러니까 삼성전자 색이 많이 묻어있는 장비단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수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율을 잡을 수 있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한 9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4.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잠시 조정받습니다. 15,13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단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가장 대장주, 특히나 CDMO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쌈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97만 9천 원 선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9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메이커도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우리바이오,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기간의 매도세의 코스닥 1%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제약바이오 분석했고요. 관련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